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8번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요, 이거죠?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동안 상사에 상품을 200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 200만 원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200만 원 발생했다라고 정보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00만 원 발생했는데 70만 원은 여기 보이네요. 현금이라고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잔액은 130만 원인데 잔액은 여기 상품을 아이고, 금액 무시하고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는데 약속어음은 약속 전자라고 나오면 띄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 팔고 어음 받았다. 계정권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받으럼이죠, 받으럼. 그렇죠? 받으럼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상품 200에 팔았으니까 요 200만 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죠? 발생한 거고. 자, 그럼 이제 분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현금이 증가하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차변에 현금을 70만 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받을 어음이 여러분들 꼭 채권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음을 받으면 상대방이 언제까지 줄게요 라고 어음 받은 거니까 요거는 내가 채권이 발생한 거죠. 채권이 증가하는 거 받았을 때는 만기가 돼서 네, 어음 대금을 내가 회수해야지만 감소하는 거고 그럼 받을 어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어음이니까 자산입니다. 그럼 받을 어음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어음을 받으면 채권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대로 차변에 적는 거예요. 차변에 받을 어음 적으셔야죠. 받을 어음. 그리고 요거 방금 제가 채권이다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거셔야죠. 여기에서는 동안상사한테 받을 어음에 동안상사 걸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뭐 많이 연습하다 보시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어디? 대변이고,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대변, 발생이니까 그대로 대변에 2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죠? 이 분계를 끊고 이제 받으러움이 채권이니까 여기에 거래처만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계 많은 연습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월 처음이시니까 1월 27일 날 일단 차변부터 할게요. 현금은 70만 원. 자고로 제가 현금의 거래처를 안 건 건 채권 채무가 아니라서 안 건 거고요. 그럼 얘는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채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거셔도 문제 없고 안 거셔도 문제 없다 그 뜻입니다. 채점 대상 아니고. 그다음에 차변에 받으러 얘는 채권이니까 반드시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동안. 여러분 뭔가 내가 이렇게 계정 과목이라든지 거래처를 잘못 쓰면 여기서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치면 안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받으러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여기 클릭하셔서 외상 이렇게 치셔야 검색이 됩니다. 그렇죠?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여기 거래처 맞고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동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알죠? 그다음 13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200 발생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자고로 보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을 걸어주죠. 걸어주니까 나중 가시면 내가 이제 빨리 하시는 방법은 금액 언급이 없는 거는 나중에 걸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긴 해요. 금액 언급이 없는 게 바드럼이죠, 원래는. 그래서 바드럼을 마지막에 걸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을 절약하시려면 자, 넘어갈게요. 다 녹화 중이니까 설명 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이 문구 보이셔야 돼요. 요 문구, 계약. 그죠? 의미 없는 문제. 이거 400만 원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죠? 안 줬잖아요. 계약만 한 거지. 그죠? 딱지고. 그럼 보시면 10%죠? 이게 10%를 계약금 목록으로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이건 계약금 준 거죠? 우리가 계약금 나오면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에요. 네, 지금 계약금을 준 거죠? 줬으니까 계정과목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그래서 계정 과목은 선급금,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세요. 보통예금이 감소하는 건 바로 되시잖아요.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성격이 자산,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잔액이 감소하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문제 읽어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보통 예금이 40만 원만 적혀요. 400은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이렇게 계약 의미 없어요. 이건 일상생활의 거래잖아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선급금은 뭐죠?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산. 다시 한번 그게 거의 딱 짰습니다. 자, 계약금을 줍니다. 그럼 계약금 준 금액만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 계약금 받으면 권리가 증가해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권리 증가해야죠.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그럼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럼 차변에 선급금. 40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꼭 202페이지 보셔서 채권 채무 좀 눈도장 좀 찍으세요. 알죠?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 계정 과목 이런 것들을. 그럼 아마 선급금에 채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선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걸려야 되고 보통 예금은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요. 자, 그래서 2월 6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 예금 이건 사실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차변에 누가 봐도 선급금 적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40만 원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얘는 꼭 거셔야 됩니다. 얘는 꼭 걸어야 되니까 대여 상사한테 내가 나중에 물건 넘겨받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요. 보통 예금은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자, 이제 11번 별표. 11번도 출제 많이 하죠. 특히 11번 같은 문제에서 당락이 자주지가 많이 돼요. 잘 나오는데 특히 어려운 애들은 남들이 틀리거든요. 그런 문제를 맞추셔야 합격이 가능해요. 자, 보면은 일단 상품을 인도받았으니까 상품 계정가옥 나오고 그 다음에 선급판이니까 계약금 먼저 준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선급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계약금을 140만 원 준 관계로 했죠. 140만 원 제외한 잔금 1260만 원 치러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친 상품을 넘겨받은 거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상품을 인도받았으면 상품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맞죠? 인도받았으니까. 그럼 상품.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약금 140만 원 줬잖아요. 여기에다가 잔금 1260만 원까지 치렀으면 이 두 개 더한 게 상품 가격이다라는 인도받은 상품 금액. 이해되세요? 물론 그냥 1,400만 원이라 쓰셔도 되지만, 그죠? 1,400에서 계산하시면, 1,400인데,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이제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 했을 때 중요한 애들 이렇게 적으라고 강조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상품 넘겨받은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현금이 지급했으니까 감소한다라는 건 알잖아요. 맞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현금 1260만 원. 그러면 이제 선급금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변으로 가야 되겠지. 총 금액이 지금 대변이 빵꾸 나니까. 그죠? 자, 선급금은 우리가 아까 계약금 지급한 금액만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니까 권리여서 자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권리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여기 인도 받았잖아요. 인도 받았다라는 건 내가 이제 권리가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사라졌다. 자,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물건 넘겨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소라서 반대편 대변. 여기에 선급금. 그래서 꼭 외워주실 게 선급금하고 선수금은요.
언제 감소하냐면 서로 간에 물건 주고받으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물건을 넘겨줬으니까 의무도 까이고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퉁치시면 안 되고 이렇게 3개의 개정 과목 나왔으니까 다 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셨죠? 이거. 그리고 이 중에서 딱 분기 끊으신 다음에 선급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영순상사 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02월 09일날 자변의 상품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1400. 대변의 선급금 여기 거래처 거시고 영순 140. 나머지가 현금. 제 거래처 안 건 건 나머지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채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내가 태양실험한테 78만 원 빌려줬잖아요. 빌려준 금액하고 이자 2만 원까지 합쳐서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일단 현금이 80만 원만큼 증가할 거 아니에요? 맞죠? 받았으니까. 자,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에 8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정권 뭐 나와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면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대여금. 그렇죠.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해요. 3개월 전이니까 대여금 중에서도 단기 대여금.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과목 쓴다라는 거. 그럼 대여금이 성격이 뭘까요? 자산이 자산. 왜 자산이냐면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맞죠? 권리니까 자산. 자, 그리고 또 계정 과목 하나. 여기 이자예요. 이자를 회수했다라는 건 이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다라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자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은 이자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자가 들어온 거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죠? 우리 이자 수익의 성격이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 맞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현금, 단기 대여금, 이자 수익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지금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왜냐하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받을 거래처가 있는 거잖아요. 채권은 언제 증가하냐면 내가 채권은 뭔가를 빌려주거나 외상으로 팔았을 때 증가하게 되고 채권은 회수하면 감소해요. 회수했으니까 78만 원의 채권은 0이 돼야지 잔액이. 그렇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란 채권은 감소합니다. 그럼 단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 78만 원. 그리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2만 원 발생한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발생하면 그대로 대변에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공개 끝나시는 거예요. 끊고 여기서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니까 태양시로 거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 이거 무조건 채점하니까. 2월 11일 날 대변의 단기 대여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태양시로. 78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대변에 2만 원. 그러니까 분계만 끊을 줄 아시면 여기 실기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만 잘 거시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입력하는지 채점하지 않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는 어디 있냐면 5페이지. 맞다. 제가 깜빡했다, 여러분. 죄송해요. 31번 모르고 제가 설명하라고 했죠. 31번. 네. 맞죠. 이거 안 배웠어요. 죄송해요. 맞죠. 지금 봤어, 지금. 그래서 끊고 계셨구나. 그래서 왜 하시나 했지. 한번 느껴보시죠. 끊으시나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31번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미쳤나봐요. 쏘리. 예. 사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따구로 살았어, 인생을. 농담이고, 죄송해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여기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여기까지가 계정 과목 던져준 거예요. 뭐예요? 상품 매입하면서 줬었던 거잖아요. 지급 어음이에요. 지급 어음. 자, 지급 어음 뭐다? 부채다. 그죠? 부채입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 부채고요. 얘가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돼가지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90만 원을 이체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지급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 잔고는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자, 대변에 보통예금 90만 원. 누가 봐도 지급업은 차변에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 일단은. 예. 그러니까, 할 만한 것부터 먼저 꼭 하세요. 그렇죠? 그럼 오류가 조금씩 줄어요. 자, 그럼 지급업은 부채죠. 그럼 부채를 지금 갚은 거잖아요. 맞죠? 부채를 갚으면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그럼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면 반대편 차변. 이렇게 복사 붙여서 할게요. 괜찮다. 차변. 50만. 그리고 지급어음 채무니까 거래처 강복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 채무 갚았다라고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보통예금 보통예금 보시 차변에 지급업 지급업의 거래처 강북이 얘는 꼭 걸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이에요. 30번.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상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했냐고. 맞죠? 그냥 계약만 한 거 판매하기로 하고. 안 했어요. 판매를. 실제로는 200만 원은 의미 없는 숫자다. 맞죠? 요거 조심. 맞죠? 말로 씨부린 거잖아요, 그냥. 맞죠? 글로 씨부리든, 말로 씨부리든, 통화기로 씨부리든, 다 씨부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예요? 계약금만 현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우리 계약금 받으면 뭐라고 하죠? 계정과목?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계약금 받은 요 20만 원은 선수금. 선수금 뭐였죠? 부채예요, 부채.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 받은 것만큼 나중에 물건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받은 거니까 의무 부채입니다. 자, 그럼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은 증가하겠죠? 자,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에 20만 원. 됐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럼 계약금 받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잔고가 늘겠죠? 의무가 증가하겠죠? 받으면.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선수금. 얘가 20만 원. 그리고 선수금은 네, 여기가 채무라고 돼 있을 거니까 거래처 부민상사 꼭 걸어주시고 05월 18일 자변에 현금 20 대변에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 부민상사 걸어주시고 저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코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좀 한 9개 정도 외워주세요 그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좀 연습하니 훨씬 중요하고 죄송해요 32번 미안해요 31번 아니었어요 32번 별표입니다 32번 별표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상품을 500에 팔았죠 500에 팔았으면 상품 매출이 5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이고요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미리 받은 계약금 계정가는 뭐예요? 그렇죠. 선수금이죠. 선수금. 그 선수금은 부채,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나중에 생기는 계약금이니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금.
부채. 예. 자,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있죠? 상품을 팔았는데 우리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라는 건 상품을 450만 원어치는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렇죠. 외상 매출금은 성격이 자산. 그죠? 외상으로 팔았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 자산. 그래서 계정 과목은 총 3가지입니다. 상품 매출, 선수금, 외상 매출금.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선수금부터 하면, 그럼 선수금은 아까 부채인 이유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계약금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 받은 부채가 증가해요. 근데 지금 물건 넘겨줬죠. 상품을 팔았다라는 건 상품을 인도한 거예요. 인도했으니까 이제 의무는 다한 거기 때문에 선수금을 감소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들리세요?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차변의 선수금.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증가, 감소? 증가. 외상 매출금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됐잖아요. 외상으로 팔면 받을 채권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네, 자산이 증가하니까 채권이 증가하니까 증가나서 그대로 차변. 그래서 외상 매출금 450만 원만큼 채권이 증가하겠죠? 회사 팔았으니까. 자, 그리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500만 원치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500만 원 발생했다라고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에 금액은 500만 원 적으시고. 그럼 이 중에서 선수금, 채무라고 했고, 그다음 외상 매출금,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선수금하고 외상 매출금에는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딱 분계 끊으시고 일단 그다음 마지막에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걸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5월 23일자 문제가 좀 어렵죠. 사변의 선수금. 여기에 거래처 보훈. 외상 매출금, 얘도 보훈. 상품 매출이 나는 수익. 이거 뭐야? 50이잖아.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계약금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고. 자, 이제 마지막 6페이지. 자, 6페이지 34번부터 37번이었죠? 자, 34번인데 여러분 이건 말 문제 뭐냐면 내가 미지급금을 왜냐하면 우리가 할부로 샀던 게 차량이잖아요. 그럼 차는 할부가 외상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차를 외상으로 사면 내가 미지급금 잡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상품 아닌 걸 외상으로 매입할 때 미지급금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걸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지급금을 갚았다라는 거죠? 그럼 미지급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지, 그죠? 미지급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자, 미지급금은 성격이 뭐예요? 저 부채예요. 왜냐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니까 의무. 그렇기 때문에 부채고. 그 부채를 갚았으면 미지급금이란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럼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차변, 대변,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50. 그 다음에 현금이 감소했죠?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리고 미지급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그죠? 분계 끊으신 다음에. 그래서 6월 6일, 현금 50. 미지급금, 여기 거래처, 하나상사. 그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5번. 자, 35번은요, 지금 돈 빌렸잖아요. 대출 받았으니까, 여기. 은행에서 타인에게 대출 받았다라는 돈 빌린 거잖아요. 그럼 돈 빌렸는데, 우리 돈을 빌리면 계정과는 뭐 써요? 그죠? 일단 차입금 써요. 차입금인데, 지금 몇 년짜리 만기가? 3년이니까 어떤 차입금? 그죠? 앞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자, 장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그죠? 부채예요.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 맞죠? 부채입니다.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장기로 빌렸는데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들어온 거죠. 그럼 1,0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으니까 잔액은 1,000만 원 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잔액이 증가하잖아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죠. 왜냐하면 장기 차입금은 부채인데 돈 빌리면 부채가 증가해야지. 그럼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해. 1,000만 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여러분들 아마 202페이지 보시면 채무라고 되어 있을 거 갚아야 될 거래처 채무니까 장기 차입금에 기업은행 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6월 12일자. 보통 예금에 1,000만 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채무니까. 계정 과목 잘 외워주셔야 돼요. 계정 과목 외우시고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꼭 외우시고요. 알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이건 뭐냐면 내가 돈 빌려준 거잖아. 태양실험한테. 그래서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우리 돈을 빌려주면 계정과목 뭐예요? 그렇죠. 대여금이라고 해요. 자, 대여금인데 만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대여금? 장기 대여금 그렇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장기 대여금 계정과목이 뭐예요? 뜻이 성격이 자산. 그죠. 왜 자산이냐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니까 받을 권리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이렇게 두 가지지. 돈을 빌려줬다고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현금 가지고 있던 거 빌려주면 맞죠? 그럼 돈이 감소하니까 대여금도 감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금하고 대여금 계정 과목은 다른 계정 과목이에요. 회계에서는 맞죠? 자, 그럼 쉬운 거부터. 자, 그럼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은 감소하겠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변, 대변.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장기 대여금은 차변에 적혀야지. 회계에서 이런 계정 이렇게만 하는 건 없어요. 항상 차변하고 대변 양쪽에 같이 적혀야 돼요. 거래 이중성.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럼 장기 대여금은 성격이 뭐였죠? 자산이에요. 근데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 그렇죠? 그러면 채권이 돈을 빌려주면 증가해야지. 그렇죠? 그럼 장기 대여금은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돈을 빌려주면 채권,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근데 장기 대여금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태양실업 걸어주시는 거고요. 현금, 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현금은 현금대로 생각하고 나머지 계정 과목은 나머지 계정 과목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지 현금 이런 것들 다른 계정 과목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가계부 적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37번 하고 숙제 내고 마칠게요. 자, 37번. 자,
여기 대운 상사에서 상품을 50만 원어치 매입했답니다. 그럼 일단 계정 과목 상품 하나 보이고, 자, 근데 계정 과목이 여기 있는 이거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죠? 지급어음이다. 상품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미지급금이고, 그래서 지급어음이고 성격이 그죠? 부채예요, 여러분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니까 의무라서 계정 과목의 성격 부채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일단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했죠. 어음을 주면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어음을 써준 거니까 어음을 줄 당시에는 부채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때 갚아야 감소. 그럼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써준 거니까 부채가 는다. 그럼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그렇죠? 는다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네, 그래서 여기 왜 이래? 그 지급어음은 채무니까 거래처 것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입력해 보면 6월 29일 차변에 상품 50, 대변에 지급어음 이거 채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대운상사 요거까지.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일단은 눈으로라도 꼭 훑어보세요. 뜻까지. 뜻 안 외우시면 시험에서는 못 풀게끔 출제를 더 많이 해요. 계정 과목 친절하게 주는 것보다는. 뜻 외우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가 돈 나갔다라고 하면 그 현금 가지고 다른 계정 과목에 현금의 증가 감소를 적용시키는 거는 금물이에요, 금물. 맞아. 그거 꼭 하시고. 그리고 항상 분계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럼 오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202페이지에 꼭 채권 제목 확인하시고. 그렇죠? 분계 잘 끊었는데 이런 거 안 걸어가지고 빵점 맞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좀 할게요. 숙제는